네, 한국의 백색 국가 배제 여부를 결정할 일본 가기를 앞두고 당정청이 일본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대로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아마리 의원이 100%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과연 한일 경제 갈등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많은 예상 전망들이 있습니다. 내일 이제 가기가 열릴 것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백색 국가 제외가 실제로 이행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외교적인 문제,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징용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해법 차이 문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모았던 우리 강경화 장관과 그쪽 고노 장관 간의 외교 장관들 간의 협상도 사실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로서 일본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얘기를 해놨던 것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주워 담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지금 강경 세력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뿌리를 한번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백색 국가 제외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지금 언급해 주신 회담 말고도 중재안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일본이 부인은 했습니다만 해외라든지 일본 언론에서 지금 미국의 중재안 제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향으로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좀 미룰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일까요? 지금 그 미국의 중재안이라는 게 실체가 뭔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질 않아요. 미국 정부도 단 한 번도 중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고 한국 정부 마찬가지고 일본은 아예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로이터 통신, 이 로이터 통신은 원래 영국계 언론이죠. 로이터 통신에서 이 스탠드 스틸 휴전 협상을 제의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것을 받아서 일본 아사히가 이 일본이 이번 기회에 중재안을 받는 게 좋지 않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두 언론 외에는 지금 전혀 공식으로 확인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물밑에서 작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중재안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미국이 중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중재를 하려면 양측의 어떤 그 서로 간에 어떤 명분이 주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중재를 한다고 해서 두 나라가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도 지금 시간도 굉장히 촉박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적어도 중재안 내일 물론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전격적으로 그 타결이 되려면 적어도 오늘 외교장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좀 분위기가 성숙이 됐었어야 됐다. 이런 면에서 적어도 내일까지의 중재는 난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시간에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경제학자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일본이 도대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물론 정치적으로 시작된 것이고 외교적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결국은 일본이 한국을 보복을 하는 그 수단은 경제 문제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를 이래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일본의 GDP가 약 5조예요, 5조.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3.8배, 정확하게 GDP가 3.8배 우리가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경제계 사람들을 이래 만나보면 이 우리가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이 대목도 일본으로서는 좀 불편해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불과 30, 4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된
이 전쟁까지 겪으면서 완전히 붕괴된 경제였고 일본은 세계 최선진국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 많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 많이 따라 올라가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략적 우위가 더 생긴 분야도 예. 속출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 대목에 대해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 야, 한국을 이대로 뒀다가는 그러니까 한국의 추격에 예. 일본 경제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도 일본 경제계에 적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런 차에 징용 문제로부터 야기된 이번 이 한국의 수출 규제 기회에 예. 전략 물자를 가지고 아예 핵심 산업에 대해서 결정타를 좀 주자. 예. 그런 어떤 이 의식이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밖에도 자 지금 현재 이 일본에서는 항상 한국을 얘기할 때 가우지마 예, 예. 그- 가오지마 경제. 가우지마 경제라고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일본의 그 새,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 새인데 이 새가 물고기를 잘 잡아요. 예. 잘 잡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그 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한국이라는 새를 동원해서 그 새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는 목만 꽉 쥐고 있으면 고기를 먹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면 잡은 물고기를 뺏어서 어부가 모든 소득을 챙기는 이런 구조인데 예. 일본이 바로 한국을 그 새로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 새를 한국이라는 새를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 바로 부품 소재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일본의 부품 소재 우위를 확실히 다시는 좀 쓴맛을 보여주자는 그런 어떤 경제적 의도도 같이 내재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마우지 경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속국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었을 때 예. 가마우지 경제라는 표현을 썼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아까 말씀하셨던 일본 내 우익이 어떤 아시아 에서 갖고 있는 어떤 위기감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이번 사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많은 이제 분석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전면전에 돌입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전쟁과도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을 일본이 지금 촉발시켜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카드를 준비를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카드로 맞서야 하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가 내일 오전에 일본 가기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시키면 그로부터 한 20일간은 여유가 있어요. 예. 그 시행령을 공포해서 실제로 발효시키는 데까지는 21일의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8월 말부터 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략 물자를 들여올 때 일본으로부터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 경제 제재하고 달리 내일의 한 조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내일부터 아주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일부터 딱 한국의 수출 수입 규제하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내일부터는 일본이 정확하게는 21일 이후부터는 예. 일본이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말을 잘 들으면 빨리 통과시킬 수도 있고 예. 말을 안 들으면 통과 안 시킬 수도 있고 예. 또 사사건건 시비를 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될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외에서 대체재를 예. 사올 수 없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WTO 제소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이 중소기업들을 위주로 한 이 전략 부품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하루속히 대체 산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우리 부품 소재 산업 육성 전략도 물론 필요해요. 한 해에 1조씩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장기 대책이고 예. 지금 당장의 회사가 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 대체 소재 부품을 들여올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발빠른 그런 대응을 또 동시에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백색 국가 결정 시 가정을 해서 내밀 수 있는 카드를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결정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던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던 카드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그것일 텐데 불매 운동을 통해서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좀 있었나요? 아마리 아키라 어떻게
선대위원장? 예, 예. 지금 자민당 선대위원장, 일본의 핵심 실세 중에 실세죠. 예. 이 양반이 어저께 방송에 나와서 자 내일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예. 이 리스트에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뺄 확률이 100%다라고 예. 얘기했던 양반 아닙니까? 예. 그 양반이 바로 그 방송에서 예. 한국의 불매 운동에 대해서 아주 조소를 보냈습니다. 웃었어요. 조소했습니까? 예, 방송을 한번 보세요.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면서 한국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라는 것을 하는데 예. 결국 그것은 한국 스스로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결국 두고 봐라. 예. 오래 가지도 못하겠지만 오래 가면 갈수록 한국에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우습다. 그래요? 예,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바라볼 때 한국의 불매 운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구조가 일본이 한국에 물건을 파는 구조가 B2B 방식으로 해서 예.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들어오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예. 소비재 의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일본은 자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 이제 개별 업체나 또 일본의 많은 여론 이런 데서 볼 때는 한국의 불매 운동이 최근 생각보다는 강하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정신된 문제나 이럴 때는 좀 심리적 어떤 그 국가의 자존심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그 국가의 자존심 플러스 예. 한국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정식으로 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 경제, 문화 전면전까지 갔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한국의 불매 운동이 좀 더 세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 됐을 경우에 일본 저변으로부터 예. 야 그만하자라는 예. 그런 이제 반대 의식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실제로 뭐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그동안 미치고 있는지 매출이 어느 정도로 감소됐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의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영향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백색 국가 결정 이후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에 일본의 고객이 있는 기업들이나 혹은 일본의 어떤 자재를 수입해서 그것을 또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백색 국가 제외 여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일 겁니다. 근데 이제 당장 이분들은 어떤 것을 사실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략 물자라고 해서 일본이 관리하는 대상 품목이 1,100여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1,100여 개가 되는데 일본이 과연 내일 시행령을 통과시키면서 몇 개 정도 제품에 제외를 시킬 것인지 그런 디테일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현재 경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예상으로는 적어도 800개 내지 900개 정도 종목에 대해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완전히 제외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고 보거든요. 현재 지금 그 CG 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의 한 21%, 또 그밖에 뭐 자동차, 가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만 저건 어떻게 통체적인 그림이고요. 가장 큰 타격은 개별 중소기업들일 겁니다. 중소기업들은 저 부품을 일본으로서 직접 도입하는 업체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무역 대리상이나 또 다른 도매상을 통해서 도입을 해오기 때문에 어떤 품목이 어떻게 지금 규제를 받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와 또 우리 경제단체, 상공회의소 같은데 이런 데서 발빠르게 좀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적어도 자 지금 규제되는 품목 내일 리스트가 나오면 그 품목에 따라서 이것은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체가 하면 대체 품목을 사올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정보를 좀 중소기업에 주는 그런 발빠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가 소재 부품 산업을 획기적으로 키우는 거 그건 뭐 기본이고요. 너무나 잘하는 것인데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구분해서 입체적으로 그야말로 전시 체제로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식사도 거르면서 우리 경제장관 회의 장관 들어가지고 약 2시간 정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 대화 내용은 뭐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부는 정부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특히 저는 이 자리에서 이 경제단체 역할을 강조를 좀 누차 강조 드리고 많이 싶은 해주셨죠. 특히 정경련은 이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지 정경련은 최순실 사태에 그 국정농단의 죄과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경련이 좀 앞장서야 될 것 같고요. 무역협회 또 저기 상공회의소, 코트라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좀 뛰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단체도 좀 나서야 될 필요가 있고 전경련의 역할도 필요하다. 내일 이제 내각회의가 열려서 백색 국가 배제 여부가 나오고 또 이 여부 이후에 만약에 또 그 대국민 담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나오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고 그것을 토대로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회 경제학기 김대회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